주말 진단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대신할 자리, 벼슬, 직위, 고위직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는 거라면 솔직히 모든 면에서 우리들보다는 좀 나아야 됩니다. 지식이 나아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머리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평균치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하면 안 되지요. 머리도 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양심, 도덕,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권력에 굶주린 자가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해도 그 동네에 땅을 다 들어먹어버리는데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 전국에 온 사방이 먹을거리고 온 재벌이 먹을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요, 약간 밑에서 잘못한 것만 좀 있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치를 위한 부분에서 구시대적인 요소는 좀 있었지요, 대기업하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그냥 완전 들어먹듯이 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뒤를 이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주체 못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많아요. 저는 그 시기에 좌파 민주화 대통령보다 둘이서 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가장 낮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벌들을 불러다가 뜯어먹은 거는 그거는 잘못이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당시 중앙정보부 이런 기관을 끼워가지고 국가의 통치 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먹었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전 두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만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 도덕, 가치관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판단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부터 맨날 밑에 쫄병들 회식시키려면 재벌들 돈 많은 사장들 데려다가 밥 사게 하고 이런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들어먹었다 봐요. 그런데 그게 또 문민정부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차남 김현철이가 상당히 들어먹었지요. 돈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요. 또 DJ 때는 그 아들 서희가 또 열심히 들어먹었지요. 노무현 때도 결국 그런 문제로 조사받다가 죽음에 이르렀지요. 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되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큰 건 없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있던 다스라는 회사 문제 때문에 깜빵에 가게 됐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3인방과 최순실 때문에 그리 됐지요. 그건 절대로요. 지나가고 나니까 탄핵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허접한 3인방과 최순실에게 국정의 상당한 부분을요 위임했고 거기에 상실하고 부르는 것들이 국정을 난도질 했다는 것 그 자체로요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에 평균적인 사람을 보는 정도의 능력만큼도 결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협소한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밑에 부하처럼 생각하는 사람만 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운동권의 주류도 아니고 또 성격도 내성적인 데다가 그의 전 사위를 한 부분 또 그의 아들이나 딸의 부분을 보면 그리고 김정숙이 문제까지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족조차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자식이 없어서 조용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마누라가 본격적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거의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게 존경을 받아요. 저보고 또 어떤 인간이 그래 말합니다. 숫골일 거라고 보는데 박 대통령 말씀을 거의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나는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위고 2위가 이승만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3위는 없다라고 봅니다. 3위 이하는 전부 탈락. 그래서 결국은 마누라를 다스리는 문제, 자식을 다스리는 문제도 자기 인격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요 부모가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자식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두들기고 잡고 사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자식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자식이 공부가 안 따라온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식의 인생이죠. 다만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가 내세워서 뜯어먹는다, 트럼프 자식이나 사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덕성이 없으니까 자식이 거지를 하거나 유사 가족이 거지를 하거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도덕성, 양심,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단일화하겠다고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22번이나 단일화하겠다고 김덕수라고 이야기하고 얼치문득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단일화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 원칙을 둘러싼 약간의 삽바싸움은 있어야 되겠지만, 통으로 저렇게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꺼가지고 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쫓기고 해서 당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두들겨 잡아버리는 것은 저건 인간 이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특정한 부분에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면 욕심이 생기는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은 그건 널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조그마한 군소정당까지 내몰려갔다가 거기서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그건 양심이 없다라는 건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요, 이 둘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견석이 좀 어린아이라서 흠이 없겠지 이러지만 저것도요, 온갖 전화위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14억 5천만 원인가 재산 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20억도 더 들 겁니다. 공시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그러면 도대체 20대부터 정치판에 얼쩡거리는데 돈 번 거라고는 방송 출연료 받은 걸 거예요. 저도 방송에 많이 나가봤지만 10만 원대 주는 그 방송 출연료 가지고 돈 못 법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정치하면서 버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준 거 아니면 정치하면서 버는 거죠. 코인에서 땄다 말은 어디서 돈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면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코인에서 그 돈 어떻게 땁니까? 코인에서 그 돈 따면요, 정치하지 말고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해서 성공하는 게 낫지요. 대통령 할 사람이 코인에서 돈 따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후보 3명 중에 나머지는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고 양심이나 도덕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오늘날 저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서민팔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서민이 아닌 어렵게 빈곤층으로 컸다고 보더라도 나중에 사람이 돼야 돼요. 홍준표 보면 어릴 때 굉장히 고생했다지 않습니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커가지고 사람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고생하면서 크면 두 가지 종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가 고생하고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커서 자기가 잘 되면 세상에 그 도움을 갚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은 고생하면서 큰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이고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고생하면서 컸으니까 보상 심리에 꽉 차가지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금력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지나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요, 그러고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옛날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했는데 요즘은 어릴 때 지나치게 가난했다가 커서 대단히 성공했다는 사람을 보면 겁이 덜컥 나고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개천에서 난 용은 대부분 잠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권력이 손에 있을 때 해야 할 거를 안 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대부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걸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대한민국, 일본 같은 데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기대 안 한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무익한가 하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 사람은요, 과거 좌파 게릴라 출신의 무장투쟁을 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십 년 된 폭스바겐 비틀차를 타러 선수 운전해서 타고 다녔고, 집에서 자면서 공강까지 다녔고, 자기의 월급은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요, 일부 기부한 사람은 있어도 그야말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떼부자였는데 자기 월급 전액 기부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요, 다듬어지고 자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왜 정치를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안 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치판에서 있은 경험으로 보면 저는 정치할 묵기, 즉 정치할 인물이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권력욕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도요, 제가 버텨서 비례대표로 가겠다면 DJ가 영입한 사람으로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일 먼저 적지인 사천에 내가 나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DJ 보고 지역 감정만 좀 해소해달라. 그래서 나는 농민운동도 했으니까 농촌에 출마하겠다. 적진에 출마하겠다. 그럼 바보가 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설사 적진에 가더라도 대도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매우 어리석었지요. 옛날에 훈장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을 통합시켜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도요, 남주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은 김기춘 실장이 저보고 청와대 와서 일하라 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이래 말했습니다. 저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방송에 나가 피도 많이 묻혔고, 안철수 관련해서 또 제가 공격도 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다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김기춘 실장님께서 제가 대선 끝나면 한번 찾아뵐 건데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는지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차례 전화 와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을 만들어서도 제가 비례대표나 어떤 형태로든 일체 그 당의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게 하겠다. 나는 정치를 하려고 내가 이런 당을 안 한다. 정치하려고 했으면 큰 당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노력하면 금방 공천은 받을 건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했어요. 그러나 제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장난을 쳐서 부산 공천을 서울까지 끌고 올라왔어요. 근데 공천 발표한 데가요, 옛날에 유명한 제야이사 중에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부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치에 한장한 놈도 아니고 옛날에 잘 지내던 그 점잖은 훌륭한 분의 부인이 그래도 뭐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자리 가서 또 싸우는 건 그건 도리가 아니다고 제가 출마 안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별 잘난 인물도 아니고 실수만 거듭해오고 또 어떻게 보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남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험투성이에요. 몸이나 건강에도 험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낮추어서 살아오는데 평생 익숙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낮춘다고 해서 아닌 꼴은 못 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스승의 날이라고 돈 거다라 했는데 제가 불건해서요, 전두환 시대에 달라들다가 삼청교육대 끌려갈 뻔하고 검찰 조사받을 뻔했어요. 대학 와서 군대도 잡혀갔는데 군대에서요, 또 대선 때 양심 선언했어요. 강제로 누구 찍으라고 하길래 밖에 휴가 얻어서 나가서 폭로하다가 도청에 걸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아니다 싶을 때는 모든 것을 갖다가 던져버리면서도 싸웠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3인방이 저럴 때 제가 TV 나가가 그 무슨 최순실과 3인방을 외국으로 떠나라 했다가 지켜가지고 도와주고 원수 돼버렸죠. 내가 윤통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합니까?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서초동에 여러분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당시 문재인이가 죽이려고 들 때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비판하다가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저를 팔아가지고 성공시킬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닌 걸 봤을 때는 그냥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험 많고 개인적으로요, 험도 많아요. 약점이 왜 많냐? 제가 모질지도 못해가지고 남들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꾸준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제가 아닌 게 나오면 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서 관계가 단절된 일도 많습니다. 또 한때는 성격이 매우 급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장단점이 뒤섞인 그런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정치를 하려면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모든 부분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 열정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많이 싸우게 될 거다. 곳곳에서 싸우게 될 거다. 그건 내 천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황장수의 천성은 정치를 안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나 이런 데 모든 미련을 한 10년 이상 내려놓고 나니까 요즘은요, 욕심 자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무욕의 경지에 도달해서 제가 뭐 술, 담배도 안 하지요. 뭐 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자다가 생각하면 내가 스님이나 신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것은요, 저 같은 사람도 정치해서는 안 되는 마당에 서민 팔고 빈곤층 출신이라 팔면서 최소한의 양심, 도덕성, 신의, 저는 신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요,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저렇게 자살하게 만들고 그 밑에 도둑놈한테는 지금도 의리관계를 유지하죠. 저거는 신의가 아니라 조폭끼리의 이해관계 모임이지요. 김문수가요, 과거에 한번 망가졌어요. 자, 박근혜한테 대선 도전했다 지고 10년간 망가져왔죠. 사람은요, 망가질 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제가 망가질 때 정말 남한테 비참하게 보이거나 구질구질하게 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10년을 임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만나는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평범한 서민인 앵그리블루 회원들이나 만나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점점 무욕의 경지에 가서 내려놓고 남하고 트러블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사람 관계를 갖다가 심플하게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투가면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고, 김문수라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진데도 있고 거칠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류에 있다가 떨어지면 일단 뒤로 벗어나야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붙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아스팔트까지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조그만 정당들을 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추태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류에 있다가 떨어질 때 참 여기까지 떨어져서 스콜들을 선동하면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봤어야 돼요. 만약에 김문수가 그런 자각을 하면서 떨어졌고 자신을 갖다가 되돌이켜볼 기회를 얻었다면요, 저는 김문수가 인품을 제대로 갖추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요, 한덕수를 다루는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은 과거에 아스팔트까지 떨어져 보고도 그 아스팔트에서 보였던 행동에서 나아진 바가 하나도 없다. 아마 김문수가 무슨 위원장 되고 장관 되는 데는 아스팔트에 인연이 작용해서 됐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까지 떨어져서 그것이 또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자리까지 꿰찼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김문수가 굉장히 잘못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선에서 김문수, 이재명이, 그리고요, 저 어리지만은 그야말로 정치 한 7, 80년 한 자기하고 친했던 김종인과 이준석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래서 이 서희를 놓고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라는 대선, 그리고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대선, 여기에서요, 안 찍을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김문수가 나는 서민 출신이고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하다가 가겠다. 그래서 대선에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겠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김문수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민 쪽으로 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도덕도 신의도 없다. 저는 신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사람이 뭘 하고 살든 간에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를 저버리면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 도덕, 신의,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 이런 게 없는 것들이요,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되면요, 또 나라 꼬라지 뻔합니다. 박근혜 무너지고 윤석열 무너진 것처럼 또 무너져요. 셋 중에 누가 되든지요. 그러니까 서희다 꼴 보기 싫으면 투표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한테 투표를 강요하지 마세요. 너는 너가 좋은 사람 찍으면 되고 나는 찍을 놈 없으면 안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돕느냐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 누구 되는 거 막으려고 투표해라는 이게 어디 있어요. 서희다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당신들이 만드는 강요 이데올로기예요. 투표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들끼리 좋은 사람 많이 찍으세요. 나는 이번에 안 찍을 생각입니다.